방금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언급을 남겼죠. 내가 금리를 원한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라면서 케빈 워시가 금리 올리자고 했다면은 애초에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금리 인하에 동의하는 사람만 내 사람이 된다라는 이런 선언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자체가 사실상 미국 연준의 공개적인 압박을 가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뜻인 거고, 이 뉴스만 봤을 때 이제 미국이 금리 내리는구나, 유동성 파티 다시 오는 건가 이렇게 기대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금리 완화 기대로 가득했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정작 돈의 흐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 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놀랍게도 트럼프 발언 이후에 미국 채권 금리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 뉴스량은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왜 이런 시장에 모순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현금은 쓰레기다. 하지만 타이밍을 모르면 투자는 도박이다.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의 말입니다. 이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 발언에 대해서 내 사람은 금리 인하에 찬성하는 사람뿐이다라는 사실상 연준에 금리를 내리라고 공개 압박을 한 셈인데요. 이 뉴스는 이제 돈 풀린다, 유동성 파티 온다라면서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뉴스가 샴페인을 터뜨릴 때 미국의 연기금들은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거.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갔다가 무려 4천억 원이 증발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 통해서 이 정치인의 달콤한 말 뒤에 숨겨져 있는 잔혹한 돈의 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할 거고, 뉴스는 희망을 말하고 있지만요. 왜 현재 시장의 돈들은 정반대로 움직였는지 그 충격적인 엇박자의 비밀을 공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트럼프의 노골적인 개입 발언에서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연준은 독립성이 훼손될지 모른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인 건데, 케빈 워시 지명자에 대한 시선도 미묘했었죠. 케빈 워시는 과거의 페드 이사 시절에 상당한 매파, 즉 강경 긴축론자로 통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트럼프의 눈에 들기 위해서 갑자기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시장 참여자들은 머리를 식히면서 생각을 했겠죠. 과연 이 사람이 트럼프의 말대로 그냥 막 금리를 내릴까? 아니면은 막상 연준 의장이 되면은 본색을 드러낼까?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채권을 팔고 달러를 사는 방향으로 돈이 움직였습니다. 금리 인하 뉴스에 보통은 채권 가격이 상승해야 정상인 건데 이번에 혹시나 금리 인하가 생각만큼 빨리 많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쪽에 현재 시장은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완강한 인플레이션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 최근에 발표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게 나오면서 연준도 쉽게 긴장을 풀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트럼프는 우리 경제가 이제 튼튼하니까 금리 내려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지만요. 정작 미국 연준은 물가 잡히려면 아직 멀었다라면서 속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연준이 쉽게 정치권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예상에 시장의 돈들은 더 힘을 실게 된 거고요. 한쪽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로 떠들썩한데 이 완전히 다른 뉴스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미국의 11개 주 연기금이 60%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디에 투자했다가 그런 걸까요?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마이크로 스트레지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장사로 유명한데요. 현금 대신에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 잔뜩 사들이는 전략을 펼쳤었는데 한때 이 선택 덕분에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했었고, 언론에서는 비트코인 덕분에 기업 가치가 10배 상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연기금들도 이거 좋네라면서 이 주식을 대거 사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6개월 사이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67% 폭락했습니다. 연이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 가치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중인데 지금도 폭락 중이에요. 덩달아서 그 주식을 들고 있던 연기금들의 평가액도 폭삭 내려앉았고요. 처음 투자했을 때 5억 달러가 넘던 주식이 지금은 2억 달러 조금 넘게 남았다라고 해요. 계산해보니까 3억 달러가 넘는 돈인데 우리 돈으로 4천억이 넘는 돈이 증발을 한 셈입니다. 이 연기금 11곳 중에 10곳이 줄줄이 60% 안팎의 손실을 보고 있다니까요. 보수적으로 굴어야 될 연기금 치고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오죠. 연기금까지 혹했던 그 비트코인 재무 전략이라는 게 결국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타이밍이 최악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돈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여실한 증거를 봤는데요. 왜냐하면 연기금이 저 기업 주식을 사들일 때는 언론에서 기업들이 비트코인 사들이니까 주가도 뛰고 기관들도 참전했다, 이런 식의 긍정적인 뉴스가 한창이었죠. 모두가 찬사를 했었지만은 정작 그때 시장의 큰손들은 슬그머니 차익 실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연기금들이 물려버린 6개월 전쯤에
비트코인 가격은 한창 고점 근처였고 그 뒤로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 늦게 뛰어든 자금들만 큰 코 다친 격인데요. 한쪽에선 돈 더 풀어가지고 경기 살리자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 사이클에서 풀린 돈들이 만들어낸 거품의 뒤처리 비용을 누군가는 치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기금이라는 비교적 보수적인 큰 손들조차도 유동성 장세 끝물에 무리하게 위험자산에 올라탔다가 현재 된서리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까지만 들어봤을 때 조금 암울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다 손실이 있고 희망이 없나 이런 생각이 또 들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이 돈 같은 경우는 방향성만 바꿀 뿐이지 사라지진 않죠. 중요한 건 새로운 방향성이 어디인가입니다. 거품이 빠지면 그 뒤에 남는 실질 가치랑 인프라들의 자금이 모이기 시작을 할 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암호화폐 시장만 봐도 가격 투기 열기가 한풀 꺾였지만요. 그 대신에 제도권 편입이랑 실용 사례가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 관련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고 기관들도 이전처럼 비트를 직접 사서 쟁여두는 대신에 ETF나 규제된 상품을 통해서 우회 투자하려는 경향성이 강했습니다. 무턱대고 기업이 현금 다 털어서 코인 사들이는 시대는 갔고요. 이제는 투자랑 위험 관리의 균형을 맞추려는 분위기인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로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목하실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과 실물 자산 토큰화인데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달러에 연동된 토큰들이 거래량을 키우는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죠. 대표적으로 XRP를 개발한 리플사가 만든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는요. 발행 1년 넘어가지고 시가총액이 15억 달러에 육박할 만큼 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달러를 굳이 은행 예금이 아니라 블록체인상의 토큰 형태로 보유하기 시작했다는 뜻인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실용적인 곳에 현재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암호화폐 시장은 폭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곳들에는 계속 성장 중에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이 투기 수단이 아니라 송금, 결제, 자산 운용까지 여러 가지 현실의 금융 인프라로 활용되는 이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시장의 돈들은 지금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이 과거에 리플 XRP 어땠습니까? 리플 SEC 소송으로서 여러 가지 가격이 급등나간 적이 많았었죠. 이제는 그런 뻔한 이슈보다도 국제 송금망, CBDC 플랫폼, 리플 레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은행 간의 메시지 표준 ISO 20022가 전 세계 금융망에 도입이 되면서 리플 레저 같이 표준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는 전통 금융과 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게 잘 안 보이지만요. 돈의 판을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변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에서 잘 다뤄주지 않고 있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각 국가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들이 등장을 하고 또 상호교환에 XRP 같은 민간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파급력은 조용하지만 엄청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금리 내려서 경기 띄우고 싶어 하죠. 아마 선거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뉴스는 그런 정치권바의 소식을 크게 다루면서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고 있다는 거. 여기서 정작 그 전에 돈이 움직인다는 거는 연기금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돈들은 다음번 기회를 찾아서 이미 새로운 영역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 이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첫 번째로 남들이 좋다 하는 뉴스에 휩쓸려가지고 뒤늦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셔라 말씀드려요. 이 트렌드라는 게 늘 돌고 돌게 마련인 거고 뉴스가 호들갑일 때가 막차일 때가 많습니다. 연기금도 결국에 언론의 찬사 속에서 비트코인 스트래티지라는 막차를 탄 셈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가고 있나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다들 AI네, 크립토네, 대단한 유행을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뒤에서 조용히 현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번에도 돈은 결국에 안전한 국채로서 또 새로운 인프라로서 숨어 들어갔다는 거. 우리도 뉴스보다 차트를 또 발언보다 자금의 이동 경로를 살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분산과 대비 전략인데요. 혹시나 흐름을 잘못 읽더라도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분산 투자하는 원칙을 지키셔야겠죠. 아까 그 연기금들도 포트폴리오 일부라 망정인 건지 만약에 올인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요?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게 결국에 잘 사는 기술보다도 기다릴 줄 아는 태도가 결국에 수익을 결정합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차트 보는 법, 종목 고르는 법, 뉴스, 재료, 정보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시는데요. 막상 계좌를 갈라놓는 거는 기술이 아니라 기다림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이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들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존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매수 가격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거, 그리고 팔고 싶을 때가 아니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 파는 거, 이게 진짜 기다림인 겁니다. 이 사람 투자 심리가 참 신기하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불안해서 못 사고 오히려 팔아버리고 이미 많이 올라서 뉴스도 좋고 분위기도 뜨거워질 때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고점에서 덜컥 매수해버립니다.
결국에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에서는 겁이 나서 못 사고 비싸게 사는 구간에선 욕심이 나서 더 사는 완전히 반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매수는 용기가 아니라 기다림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내려오고 시장이 조용해지고 관심이 식어갈 때까지 묵묵히 내 자리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만 좋은 평단가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는 아쉬움이 아니라 결단의 영역인데요. 이 조금 더 상승할 것 같고 아직 끝난 것 같지 않고 뉴스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데, 그럴 때 욕심 눌러가면서 분할로 털어내는 사람들, 수익을 실제 내 돈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팔고 나서 더 가면 아쉽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계좌에 남는 건 현금이고 그게 다음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단기 저점에 대한 안내드릴 때 무리하게 높은 가격에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낮은 단가에 매수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비중 조절해서 매수 걸어놓고 또 기다리는 것들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최저점은 맞출 수 없어도 시장의 흐름, 차트, 이슈, 하락했을 때 어디까지 열려있는지 여러 가지 요소를 보고 단기 저점에서 모아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리플과 알트의 단타를 적절하게 비중 조절하시면서 또 잘 살려나가신다면 시장이 너무 어렵게만 보이진 않을 겁니다. 시장 하락하는 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원칙 매매 활용하시면 더 편리하실 거고요. 결국 원칙 매매라는 거는 거창한 게 아니죠. 매수는 느리게, 매도는 담담하게, 그리고 다시 기회를 기다리는 거. 이 리듬만 지켜도 계좌가 생각보다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이 투자 시장이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